안녕하세요. 지역농협 6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9년도 5월에 시행됐던 70문항 유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문항은 사실 영역 구분이 없이 70문항 전체가 수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텐데요. 강의는 그 영역별로 좀 하나하나 쪼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의 26번부터 34번까지 기초 수리에 해당되는 유형들 가볍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보시면 26번부터 30번까지는 정말로 그냥 기초 수리 능력입니다. 네, 그냥 수에 대한 그 규칙성을 판단해서 수리 추열하거나 아니면 문자 추열, 문자 추리죠. 알파벳이나 자모음 등을 통해서 그것에 대응되는 순서에 따른 숫자들의 어떤 규칙성을 판단해내는 기본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부터 갈게요. 숫자 또는 문자의 배열 규칙을 찾아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 자, 지금 1에서 4로 갔습니다. 1에서 4로 갔고요. 그 다음에 뭐 4에서 13으로 갔고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규칙을 봤을 때 일단은 1에서 4로 넘어갈 때요. 일단 곱하기 3을 했다가 플러스 1 하지 않았을까? 이런 숫자의 규칙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에다 3 곱하면 12가 되고 1.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39에다 1 더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앞의 수에다가 3을 곱하고 1을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다음에서 이전 수를 빼시면 3이죠. 그 다음에 13에서 4를 빼면 얼마죠? 얘가 9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빼시면 얼마예요? 27이죠. 이렇게. 뒤에 수에서 앞에 수를 뺐더니 뺀 그 숫자들의 규칙이 보이죠. 그 숫자들의 규칙이 보입니다. 이렇게 3에다가 시작해서 3씩 곱해가는 그런 형태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뺐을 때는 얼마다? 여기다가 요 27에다가 얼마? 3을 곱한 수만큼 빼졌을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얼마예요? 81인가요? 81. 결국 40에서 81을 더한 121,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위에 처음에 봤던 곱하기 3의 플러스 1의 규칙이다라는 걸 파악하셨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 숫자의 수열 추리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부터 이제 일정하게 어떤 수들을 사칙 연산에 따라서 그 일정한 어떤 수들의 더하기나 곱하기나 이런 쪽으로 증가한다면 아니면 감소한다면 뭐 나눗셈이나 뺄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보시고, 그것이 없다면 바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뒤에서 앞을 빼서 그 뺀 숫자들의 규칙을 찾아내는 것, 그것의 방법을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121이다 5번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은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나열되어 있고요. 그 다음의 수에 해당되는 거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이걸 다 쓰기 뭐 하시니까요. 대표적인 알파벳만 좀 써보세요. EJ, OT 이렇게 쓰시고, 요게 5번째, 5칸씩 끄는 거거든요. 10번째, 15번째, 20번째, 25번째 이렇게 해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 기준에서부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조금은 편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A에서 D까지 보시면 이게 3칸이 넘어갔나요? 숫자로 보면 3씩 커졌죠. 그러니까 얘가 3씩 커지게 돼요. A에서 D로. 그러니까 알파벳으로 따지면 첫 번째, 여기가 4번째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7번째가 되고 얘가 10번째가 됩니다. J가. 그 다음에는 당연히 3씩 커져가는 숫자로 대응했을 때 13번째의 알파벳이 오면 되겠죠. 10번째가 J예요. JKLM. 그죠? 그러면 얼마? M이죠. M. M이 13번째에 해당되는 알파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그냥 5단위로 끊어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면 전체를 다 나열하는 것보단 조금은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은 이제 자모음과 관련된 부분이죠. 일단은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얘네들의 낱말들이 뭐 상관관계가 안 보이죠. 그럴 땐 당연히 어떻게 해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규칙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성을 봤더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으로 가겠네. 그럼 당연히 뭐 비읍 이런 거 바로 제껴주시고요.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중성을 보시면 아야 어여 오로 가겠네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묘도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종성을 보시면 기역에서 디귿 한 칸씩 건너뛰었네요, 그죠?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지읒이 되겠다. 그래서 지읒이 되고 오가 되면서 미음이 되겠다. 예, 못 써있는 3번이 정답이다. 자, 이런 것들은 바로 발견하시면 그냥 쉽게 계산이 찾으실 수 있고요. 그게 좀 안 된다면 뭐 과감하게 좀 넘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시간 안배를 좀 거쳐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29번도 보도록 하죠. 29번도 마찬가지. 근데 소수가 달려있네요. 그러면 소수점 같은 것들은 덧셈이나 뺄셈. 덧셈이 일정하진 않아요. 그럼 곱셈이냐? 곱셈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막바로 빼보세요. 이렇게. 뒤에서 앞을 빼시면 얘가 3.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시면 얘가 얼마냐면 4.7 되겠죠? 이렇게 4.7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빼시면 얼마냐면 5.9가 나오겠죠. 이렇게. 간파하셨어요. 그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수들의 규칙이 플러스 얼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1.2씩을 더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규칙성을 발견하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뺐을 때는 당연히 얼마예요? 여기서 이제 계산하시면 7.1이 되겠죠. 7.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시면 얼마예요? 1.1을 더하니까 8.3이 되겠죠. 요즘 칸수가 한 가지 좀 밀려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뺐을 때 8.3이다. 그럼 다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3.5에다가 8.3을 더해 주신 게 우리가 원하는 빈칸의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8이다. 2번 답하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의 규칙성만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0번까지 이제 수열 출인데요. 보시면 일단 1에서 3으로 갔습니다. 곱하기 3 정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곱하기 3이나, 자, 보세요. 곱하기 3이나 아니면 곱하기 3이나 아니면 더하기 2 정도로 이 정도 숫자의 간격을 찾을 수 있겠죠. 3에서 9로 갔으니까 여전히 곱하기 3이다. 그럼 곱하기 3이 일률적으로 가야 되느냐? 근데 9에서 11까지 안 먹히죠. 그러니까 뭔가가 여기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더하기 2로 봤다면 여기 3에서 9로 가는 건 당연히 곱하기 3인데, 그죠? 다시 9에서 11로 더하기 2구나. 두 개의 연산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1에서 33 곱하기 3이죠. 예. 더하기 2하고 마지막에 35에서 얼마? 곱하기 3하면 빈칸에 알맞은 숫자가 되겠다. 정답이 105다. 이렇게. 요거는 감각적으로 찾으시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률에 대한 문제죠. 일률에 관련된 부분들은 당연히 개념적으로 좀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일단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가 푸는 방식대로 풀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식 하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끝내는데 A 과장은 4일이라고 B 사원은 12일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면 며칠 만에 끝내느냐라고 물어보겠죠. 보통 이런 일률 문제는 여러분들 그 일의 총량을 얼마로요? 1로 잡는 거죠. 1로. 그래서 A 과장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1일당 일의 양을 보시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4분의 1.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사원의 경우도 1일당 일의 양을 따져보시면 얼마예요? 1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1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일한대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둘이 더한 거가 되겠죠. 더해주시면 당연히 12분의 3이고요. 12분의 4. 통분해서 약분하시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곱하면 일을 완성하는 1이 되느냐가 소요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 안 쓰겠습니다. 그거 당연히 3일이다라고 해서 1번 답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복잡한 건 아니라 일반적인 이런 방법으로 가셔도 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방향을 하나 이렇게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좀 복잡한 조건들,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의외로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는 방식이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은 일의 총량을
A 과장이 완성할 수 있는데 걸리는 소요 일수와 B 사원이 소요 일수의 최소 공배수, 단위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4와 12의 그 둘의 최소 공배수, LCM이라고 쓰겠습니다.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1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일의 총량을 두 사람이 각각, 뭐 세 사람도 좋아요. 걔네들이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수의 숫자들만 가지고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10이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냥 일의 총량을, 이거는 의미상 이렇게 12칸을 완성하면 끝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12칸을 완성하면. 그랬을 때 그러면 A 과장은 마찬가지로 하루에 얼만큼을 일하게 되느냐라고 그 단위를 계산하면 완성의 일의 총량 10일을 A 과장이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일수 있죠. 나눠버리면 얘는 3만큼 일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B 사원은 얼만큼 일하느냐 마찬가지예요. 이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B 사원은 어떻게 돼요? 11을 11로 나눠주니까 1만큼 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칸이 일의 완성인데 나는 12일 걸려. 그럼 하루에 한 칸 한다. 라는 의미고요. 12칸이 일의 완성인데 나는 4일 걸려. 그럼 하루에 3칸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함께 하니까 마찬가지 더해 주시면 하루에 4칸 하는 거죠. 4칸. 그죠? 여기까지 도달할 때 며칠 걸리느냐?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조건들이 좀 이렇게 많이 혼자서 누가 며칠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할 때는 누가 좀 쉬고 이렇게 좀 제한 조건이 막 붙어버리면 더군다나 이건 분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정수꼴로 계산할 수 있는, 아무래도 분수보다는 정수가 유리하고 제한 조건이 많을 땐 이런 방식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총량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일의 총량을 어떻게 한다? 일의 총량을 둘이 완성하는 소요 단위 시간들의 최소 공배수로 잡는다. 그리고 의미상 그것을 12칸에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요건 요렇게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학교의 2018년 학생 수는 17년에 비해 25% 증가, 그래서 450명이 되었다. 쉽죠? 450명이 됐어요. 근데 17년도에 비해서 17년도입니다. 17년도에 비해서 얼마? 25%가 증가했죠. 그러면 100분의 얼마죠? 125만큼 곱했을 때 450이 되는 거죠. 그럼 나를 물은 17년도는 몇 명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뒤집어서 곱하면 되는데 얘가 지금 4분의 5죠. 곱하기 얼마? 5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간단 계산이니까요. 4, 9, 36, 360명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쉽게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33번 보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는 어떤 단위에 대한 환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 광역시에 등록된 농장의 면적이 20헥타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곱미터가 나왔죠. 제곱미터. 그리고 쌀을 2018년도에 수확한 쌀이 톤으로 나왔는데 몇 킬로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위 환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극히. 자, 1헥타르가 얼마냐면 얘가 10,0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1톤은 우리가 1000kg이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위니까요. 헥타르가 혹시나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에 대한 어떤 그 관계를 명확히 숙지하신 후에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몇 킬로를 수확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단위를 바꿔야죠. 78톤을 78,000kg으로 단위 환산해 주시고요. 그죠? 단위 환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1제곱미터당 그 수확한 킬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면적이 얼마예요? 20헥타르. 그럼 나누기 얼마입니까? 1헥타르가 만이니까요. 20만 제곱미터죠. 여기에 좀 띄어서 쓰겠습니다. 20만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눴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1제곱미터당 수확하는 쌀의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100제곱미터니까 곱하기 얼마 하시면 돼요? 100 이렇게 하시면 구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 공이 5개입니다.
5개죠. 그럼 공 다 지우시고 2분의 78, 그죠? 2분의 78 얼마입니까? 39kg이다. 2번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단위 환산 다시 한번 보시고요. 뭐 중요한 단위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좀 뭐 검색을 하셔도 좋고 교재 기본서에 있는 어떤 내용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경기장의 운동장이 다음과 같을 때 운동장의 둘레 길이, 자, 원주율은 이런 단수 조항은 꼭 생각하시고요. 3으로 계산하라. 예, 그렇죠. 원주율은 정해줘야 되겠죠. 일단은 90 얼마 있어요? 네, 180m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랑인데 이 부분 호를 1로 옮기면 반지름 25짜리 원의 둘레와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럼 원의 둘레는 얼마예요? 2파이 r, 2 곱하기 반지름,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얼마죠? 3.14. 근데 원주율. 근데 3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거 50이고요. 150이고 330이다. 자, 지금 34번까지는요. 너무너무 쉽게, 예, 정말 기초술입니다. 수열 추리, 문자 추리, 아주 기본적인 응용 문제, 이런 것들 가볍게 1교시로 여러분들 점검하시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2교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